여러분 주말 잘 견디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영준입니다. 혹한, 혹설, 호구, 기상이변의 시대라고요? 아닙니다. 손흥민, 황희찬, 조규성, 축구 이변의 시대입니다. 내일 새벽 맞붙는 세계 랭킹 1위 브라질. 선수들 몸값이 우리의 몇 배고 우승 확률이 우리의 몇십 배고 뭐 이런 말들 하지만 모두 숫자에 불과합니다. 공은 둥글고 손흥민은 빠르니까요. 네, 벤투 감독도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잃을 건 없다. 가볍게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슈 때리면 됩니다. 12월 5일 월요일 뉴스파이터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요. 야, 이거 진짜 이런 엽기적인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최정아 기자님. 지난 2일 부산의 한 대학교 기숙사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 생활하고 있는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샤워 후에 몸에서 알러지 반응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저런, 겁니다. 네. 이게 좀 생각해보니까 이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나름대로 수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머. 이 샤워실에 있던 샴푸통을 열어서 보기도 하고요. 네. 또 바디워시를 열어보기도 하고 치약도 열어서 보기도 했어요. 야. 그런데 네. 이 결과 목욕용품에서 이것이 들어있다라는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머. 이 사실을 알게 된 목욕용품에 이것이 들어있었다? 네, 이 사실을 알게 된 학생이 네. 대학 행정실에 이 사실을 알리고요. 또 경찰서에도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아니, 목욕용품에 혹시 최정아 기자님 벼룩 이런 게 들어있는데 그거 가지고 경찰에 신고한다? 뭐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대체? 차라리 벼룩이었다면 아마 이 샴푸통에서 죽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 샴푸통 안에는, 그러니까 아마 이 통 안에는 제모 크림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모 크림요? 야, 아니 김진희 변호사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이 샴푸 거기에 제조업체의 실수가 아닌 이상 제모 크림이 들어가 있다? 정말 그 사실을 알고 이 사연을 보내신 이 사연 사례자는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놀랐을 것 같습니다. 황당한 그런 범행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경찰 조사 결과 범인이 네.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범인이 있어요? 네네, 범인은 바로 같은 방을 썼던 룸메이트입니다. 어머머. 지금 이 룸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서 지금 이 피해자하고 조금 다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경찰 조사가 왔을 때 이걸 누가 넣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추궁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제모크림을 넣었다라고 실토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 그래서 이 룸메이트는 피해 기숙사 그 학생의 전신 제모를 목적으로 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지금 이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잘못을 뉘우치면서 사과를 했고 그리고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하. 세상에 진짜 이분은 일단 탐정이네요. 왜냐면 뚜껑을 열어서 아마 그 용품 그 안에 있는 액체를 다 쏟아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샴푸와 제모 크림이 성분과 색깔이 다르니 이물질이 섞여 있네 라고 뭔가 거기에 수상한 점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 뭐 알러지 수준에서 끝난 게 아니야. 끝이 났지만 물론 지금 이 피해자분은 알러지 수준 정도만 느꼈지만 만약에 최재문 교수님 네. 상상이지만 그 통 안에 더 위험한 화학물질 들어있었다면 이거 어쩔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모 크림 같은 경우는 알러지 반응이 나왔다잖아요. 근데 만약 말씀하신 것처럼 화학 물질이나 아니면 뭐 피부에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크림이나 이런 게 들어갔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장난이라도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제가 볼 땐 장난보다는 뭐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본인하고 다툼이 있었고 다툼 때문에 결국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뭐 기분이 나쁜 말로 풀든지 아니면 뭐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면 되잖아요. 네. 같이 사는 사람한테 아니 같이 살면서 샤워실을 같이 사용하면 믿고 쓰게 되잖아요. 결국은. 아하. 그런 사람한테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면 이건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네. 그냥 본인은 장난으로 넘어가 물론 뭐 두 사람이 합의했다고 하고 그 지금 피해를 당한 분도 용서했다고 하지만 이런 행동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요 상대방한테 엄청난 심리적 충격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피부에 저렇게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서 저것도 치료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아하. 비용도 들어가고 네.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문제가 있고 다툼이 있었으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풀어야지 저렇게 네. 보복하는 형식으로 다른 어떤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는 것은 너무너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이 현장에 왔고 경찰이 오니까 이 제모 크림을 통 안에 넣었던 샴푸 제품에 넣었던 이 룸메이트는 범행 사실 실토했어요. 그러면 박성배 변호사님 이게 그냥 당사자 간에 그래 아유 너 왜 그랬어 라고 그냥 두 사람이 원만하게 그냥 합의하고 없었던 일로 하면 이건 범행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죄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제모 크림을 의도치 않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상처를 입혔으니 상해죄가 성립되고 네. 그와 더불어서 각종 목욕용품을 비우고 제모 크림을 담았든 기존의 목욕용품에 제모 크림을 섞었든 목욕용품을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한 행위는 손괴죄에 해당하죠. 즉 상해와 손괴죄가 동시에 성립합니다. 네. 두 죄 모두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니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충분히 형사처벌은 가능하고 피해자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아하. 세상에 어떻게 어떤 악감정이 있기로서니 사람의 몸에 닿는 제품에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따끔한 법의 처벌을 받기를 그래서 반성하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처구니 없어요. 자, 북한을 대표하는 음식하면 여러분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네? 아니 한국 대표하는 음식도 모르겠는데 뭐 북한 대표하는 음식 아냐고요? 네, 그건 그렇죠. 근데 북한 대표하는 음식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아마 여러분들도 여름에 즐겨 찾으시는 평양냉면 빼놓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에 등재가 됐대요. 어떤지 일단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수 먹기 전에 식초를 국수 국물에 치는 게 아니고 메밀냉면 그 발에다가 튀어야지 국수 맛이 살아나고 국수 면도 좀 짜깃짜깃해지고 약속면도 살아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냉면 평양냉면 천하제일 진미로세 젊은이도 늙은이도 먼저 찾는 냉면일세 참말 맛도 좋아 한 그릇은 너무도 좋고 안 그래도 좀 더 있었으면 좋겠구만. 평양냉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름 뭐 겨울 안 가시고 지금도 만 드시는 분 계시는데 일단 평양냉면 최재문 교수님 예. 평양냉면 좋아하십니까 혹시 개인적으로? 뭐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시면 네. 저는 좀 맛이 싱거워서 아하.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 어떤 분이 회사 후배가 네. 그 맛을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표현했죠? 슴슴하다? 슴슴하다. 맛이 이런 슴슴하다 이렇게 표현하던데. 네, 저는 네. 슴슴한 것보다 자극적인 걸 좋아해서 네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네. 평양냉면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네스코에서 세계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이거 평양냉면뿐만 아니라 47건이 선정이 그래요? 됐는데요. 대표적인 거 말씀드리면 프랑스에 하면 생각나는 건 에펠탑 그것도 있죠. 먹는 네. 걸로 먹는 거 빵. 빵. 바게트. 그렇습니다. 아하. 바게트입니다. 예. 프랑스의 바게트도 선정이 됐고요. 아하. 그리고 그 세르비아의 자두주라고 하는 것도 선정이 그래요? 됐다고 해요. 네. 근데 지금까지 보면 유네스코의 유산으로 등재된 북한 제품들을 보면 아리랑이 있고 2013년도에 오. 2014년도에 김치 담그기가 어머. 있고 2018년에 씨름이 있고 이건 네. 남북 공동으로 등재가 됐는데 네. 참 13년 14년 아리랑이랑 김치 담그기는 우리나라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드는데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게. 지금 그렇게 등재가 돼 있는 상태고요. 어허. 이번에 47건 전 세계에서 그 나라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음식 또 문화 이런 부분들이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까지는 북한은 말씀드린 것처럼 총 4건이 등재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번에 평양냉면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사실 평양냉면 하면 뭐 우리나라에도 그러니까 남한에도 여기저기 뭐 평양냉면집 많잖아요. 그리고 뭐 서울에 3대 또는 5대 평양냉면집이 막 줄줄 나올 정도인데 근데 앞서 영상 보셨잖아요. 김진휘 변호사님. 근데 북한은 평양냉면을 그냥 먹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체제 선전에 좀 활용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북한에서는 그 평양냉면에는 최고 지도자의 가르침이 담겨 있다라고 해서 그게 무슨 선전도구로 그렇게 이용이 되어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뭐 북한의 선전 매체인 우리 민족끼리라는 데에서 이제 기사를 발행을 했는데 네. 그 기사 제목은 평양냉면에 깃든 숭고한 인민 사랑이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어머. 그 내용을 살펴보면 네네. 김정은 위원장의 다심한 사랑은 평양냉면의 육수와 국수발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깃들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김 위원장이 언젠가 국수발 굵기와 반죽을 비롯해 조리 방법까지 일일이 가르쳐줬고 또 언젠가는 옥류관에서 평양냉면의 고유한 맛과 전통이 살아나게 국수를 잘 만들어서 우리 인민들에게 봉사할 때 거듭 당부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선전으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야, 북한은 뭐든지 그냥 최고 지도자가 그냥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 평양냉면의 맛에도 면발 굵기에도 김정은이 커다란 공이 담겨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평양냉면 하면 제일 유명한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 옥류관 들어보셨죠? 옥류관 평양냉면 맛은 어떤지 한번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옥류관 본관 주방의 준비실입니다. 아침 8시 30분이 되면 어김없이 밤새 끓이는 여러 직장의 육수물들을 들고 직장장들이 모여게 되는데 그때 육수물 검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지금 옥류관 일꾼들이 분광 광도계와 염도계로 육수의 질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옥류관 육수 맛은 전통적으로 달고 시원하고 쫑하다고 하면서 특히 미온을 다 묵은 다음에는 그릇을 양손으로 받쳐들고 국물을 쭉쭉 들이키는 그 맛과 기분은 온몸을 사르르 녹아내리는 듯한데 보신 것처럼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평양냉면을 그냥 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체제 선전도구로 활용을 적극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이제 북한은 이번에 유네스코의 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예정이잖아요, 평양냉면이. 그럼 우리나라는 뭐 없어요?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는 다수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앞서 2001년 종묘 재래약을 시작으로 해서 판소리, 강릉 단오제, 강강술래, 남사당 놀이, 매사냥, 아리랑 등 총 21건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나라의 탈춤이 새롭게 등재될 예정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는 총 22건이 등재되게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탈춤은 노래와 무용의 연극적 요소가 막내돼서 종합예술로 불릴 수 있죠. 여기에 풍자와 해악을 담고 있는데 유네스코 측은 한국의 탈춤이 담고 있는 보편적 평등의 가치와 사회 신분제에 대한 비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 있는 주제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네. 특히 이번에 접수된 46건의 등재 신청서 중에서 탈춤 등재 신청서가 무형유산의 사회적 기능과 문화적 의미를 명확하게 기술한 모범 사례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네. 역시 예상대로 우리의 문화가 참 세계적인 게 많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북한 얘기한 김에요. 이 얘기까지 해볼게요. 지금 북한에 때 아닌 이 패션 붐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김진휘 변호사님 뭡니까 이게? 바로 이제 롱패딩 패션이 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롱패딩 패션이 인기일까 이거를 살펴봤더니 네. 이제 지난달에 그 ICBM 시험 발사 현장에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이제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바로 그 뭐 딸 같이 그쵸. 나왔잖아요. 네네, 그 딸 김주애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딸이 흰색 패딩을 입고 있었다고 해요. 아 맞아요, 기억나요. 네. 네네. 바로 저거잖아요. 네네. 네네. 지금 사진 보시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결국에 이거 때문에 지금 현지에서 유행을 하고 있다고 아 합니다. 저게 유행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 노동신문에서 공개한 사진을 보면 뭐 흰색, 분홍색, 뭐 여러 가지 형형색색 패딩을 입는 이제 그 북한 여성들 옷차림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 사진에 공개가 됐는데 어머. 아무래도 그 김주의 등장 때문에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이렇게 패딩이 아무래도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비슷하네요, 진짜네. 네, 그래서 이제 뭐 한 매체에 따르면 주민들 속에서 김정은 딸 얘기가 아무래도 화제거리다. 그래서 김정은 딸과 비슷한 나이대 자녀들을 둔 여성들은 뭐 그 이제 김주애가 입었던 것처럼 뭐 흰색 속옷이라던가 신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고 하면서 현지에서 이런 패딩이 인기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저게 유행처럼 번지고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면 최정화 기자님, 북한의 패션 리더라고 하면 뭐니 해도 지금은
리설주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네, 맞습니다. 뉴스파이터에서 유인경 기자가 이 패션 리더라고 한다면 네. 이 북한에선 리설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지금 북한의 롱패딩 열풍, 특히 북한의 상류층 여성들이 이 롱패딩을 많이 입고 다니는 것에는 이 리설주 여사의 패션과 비슷하다. 그래서 유행을 선도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허. 이뿐만 아니라 리설주 같은 경우에는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2012년 7월에 이 첫 등장부터 아주 특별한 퍼스트 레이드 룩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 한복을 조선 옷이라고 하면서 부르잖아요. 당연히 조선 옷, 그러니까 한복을 입고 등장할 줄 알았는데 한복 대신에 노란색 물방울 무늬 원피스와 이 하얀색 가디건 차림에 하이힐을 신은 모습으로 등장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뭐 검은색 원피스에 빨간색 그 물방울 무늬 자켓을 착용한 채 이 발가락이 살짝 보이는 오픈토 하이힐을 신고 대중 앞에 선 바가 지금 있습니다. 이게 왼쪽 오른쪽 사진 둘 다 그 해당되는 상황이다 이 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이 옷이 평범해 보이는데 왜 파격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네. 것 같은데요. 그간 북한 사회에서는 여성의 옷차림으로 이렇게 뭐랄까 몸매가 좀 드러난다거나 노출이 있는 옷을 권장하지 않은 사회였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이런 화려한 무늬의 옷들을 굉장히 거침없이 소화를 하고 또 때로는 바지를 입고 대중 앞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리 여사가 선호하는 치마 길이를 또 보니까 무릎 위에서 손가락 그 2개 정도를 이렇게 올리면은 이게 좀 살짝 올라와 있는 그런 정도의 치마 길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리에 앉으면 또 무릎 위보다 또 살짝 더 올라가는 네.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출을 권장하지 않는 사회에서 굉장히 파격적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또 디자인도 잡았습니다. 원피스를 입을 때 허리 라인을 실제 허리 라인보다 살짝 더 위에 이제 잡으면은 다리가 더 당연히 길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미용적인, 그러니까 아름다워 보이는 부분도 신경을 쓴 옷차림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시청자분들의 이제 항의와 빗발체 왜 우리 하재근 평론가님은 소개만 해주고 한 번도 발언 기회를 안 주시냐 얘기를 해서 하재근 평론가님께 여쭤볼게요. 근데 패션 리더가 지금 리설주라는데 뭐 지금 북한에서는 뭐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이 리설주를 위협하는 새로운 패션 리더가 등장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서로 이제 범주가 다른데요. 어허. 리설주의 의상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이 있을 때, 행사 같은 때 떨쳐 입고 나가기에는 좋을 수 있는데 일상 생활 공간 속에서 그렇게 입고 다니기는 좀 힘들잖아요. 아하. 그래서 사회생활하는 커리어 우먼들한테 패션 롤모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따로 또 있는데 누굴까요? 바로 김여정 부부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김여정 부부장이 본인도 스스로 사서 하는 사람이고 옷을 주로 어떻게 입냐면은 저렇게 단정한 투피스 형식으로 입는데 색깔도 항상 무채색 계열에 뭐 검정색, 하얀색 이런 식으로 단정하게 입고 저게 H 모양의 투피스라고 하는데 하도 바쁘네 막 네, 여기저기네. 네. 무릎 위로 살짝 올라오는 네. 그런 치마를 입으면서 저렇게 단정한 가운데 속에는 또 블라우스로 네. 살짝 포인트를 주기도 하고 어허. 저런 것이 북한 커리어 우먼의 롤모델이라고 합니다. 네. 북한에서는 뭐 그런 말 쓰잖아요. 뭐 백두혈통이네 어쩌네. 자기들이 어쨌든 뭐 최고 뭐 존엄 뭐 그런 걸 강조하는 표현이잖아요. 최고 존엄 어쨌든 백두혈통. 근데 백두혈통도 이렇게 뭐 패션 리더네 뭐 패션 아이콘이네 이러고 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김정은을 바라보는 이 눈길은 싸늘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영국의 인권단체 인덱스 온 센서십이 진행하는 올해의 독재자 투표에 2년 연속 후보로 올랐습니다. 이 단체가 지난 1일부터 시작한 2022년 올해의 독재자는 누구인가라는 설문에 김 위원장을 포함한 12명이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네. 이 단체는 자유에 관한 한 북한만큼 황량한 곳은 없다. 전체주의 김정은 체제하에서 주민들은 음식 대신 정치 선전을 먹고 투표용지에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설문에 오른 후보로는 김 위원장 외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 등이 있습니다. 네. 저 세 나라의 국민들은 무슨 죄입니까? 저 세 나라의 국민들은 자기네 최고 지도자가 독재자 후보에 오른 걸 와! 1등은 우리가 해야 돼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참 국민들만, 저 주민들만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뭔가 샐러드 맛집인데 뭔가
뭔가 수상한 낌새가 있대요. 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최정아 기자님. 네, 강남에서 소문난 샐러드 맛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수상한 비밀이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아하. 영상 함께 보시죠. 사복 차림으로 변장한 경찰이 들어가는 이곳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샐러드 가게 2층 사무실입니다. 네. 책상 위엔 정체모를 핸드폰 수십 개가 놓여 있고요. 네. 샐러드와는 전혀 상관없는 여자 사진들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어머, 이건가 봐요, 네. 네, 심지어 경찰의 급습을 대비해서 이 대포폰들을 태우기 위한 옥상 소각로까지 이렇게 존재가 어머. 하고 있었는데요. 네. 경찰은 이 모든 휴대전화 64개를 압수했고요. 이 비밀스러운 사무실과 연관된 48명의 사람들도 함께 붙잡았다고 합니다. 아니, 맛집으로 소문난 샐러드 가게에 저 정체 모를 휴대전화 수십 개의 휴대전화, 혹시 저 휴대전화에 박성배 변호사님, 그 샐러드 집에 뭐 맛의 비법 이런 게 막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서울 강남구 주택가에 있는 건물 1층은 샐러드 가게인데 그 건물 2층은 성매매를 알선하는 비밀 사무실이었습니다. 대박 사건. 이 비밀 사무실과 샐러드 가게 내부 계단을 통해 연결됩니다. 직접 비밀 사무실을 방문해 보면 노트북 22대, 대포폰 64대, 무전기 등 이 블로그 운영과 영업에 필요한 장비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경찰 단속에 대비한 파쇄기, 소각로 등 증거 인멸 장비까지 철저하게 갖춰두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 사건을 접한 후에 주변 분들에게 여쭤보니까 몇몇 분들은 저 가게를 지나가시다가 보거나 가보신 분도 있더라고요. 꽤 유명한 샐러드 맛집이라는데 지금 저곳에서 버젓이 1층은 샐러드집, 평범하게 보이는, 그리고 뭐 배달 전문 그런 것도 써 있대요. 그리고 2층에 같은 건물 2층에 버젓이 저렇게 성매매 알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성매매 알선이라는 게 그러면 저 장소에서 무슨 성매매라는 범죄가 이루어지는 그런 건 다른 거예요? 어떤 겁니까 이게? 네, 성매매를 직접 저기서 한 게 아니라 글자 그대로 알선을 했다는 거죠. 중개를 했다는 건데 저 조직이 관련 블로그를 24개를 운영하면서 성매수 남성 인터넷으로 그걸 보고 연락을 했나 봅니다. 아하. 그러면 한 명당 2만 원에서 6만 원을 받고 강남의 어느 안마 시술소 같은 곳으로 연결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선 건수가 지금 1만 8천여 건으로 파악이 되고 최소 수익이 10억 원은 될 것이다. 세상에.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조직 계보도도 나왔거든요. 조직도 있어요? 네, 굉장히 놀라운데 네. 그 계보도를 보면 그 알선 조직에 무슨 총책이 있고 그 밑에 무슨 광고 담당 상담팀 이렇게 팀까지 있고 세상에. 저렇게 해서 성매수 남성을 또 뭐 강남의 안마실소 쪽으로 넘기면 그쪽에 실업주가 있고 그 밑으로 뭐 바지 사장, 명의 사장 쭈루루 있었다고 어머. 하는데 굉장히 조직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총책하고 우측에 실업주라고 돼 있는 저 사람들이 구속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사건 이후에 충격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가게를 한 번쯤 가보신 분들 세상에 바로 위층에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었어. 그런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꽤 조직적으로 활동한 이 범죄 수법 관련해서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온라인상에 올라와 있는 성매매 광고를 모니터링하면서 역추적하여 이 안마 시설을 적발하게 되었고요. 성매매 손님을 끌기 위해 성매매 업소가 수십 개인 것처럼 많은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블로그를 개설 광고하였으나 실제 연계된 성매매 업소는 단 2곳이며 블로그 성매매 후기글도 낚시성 허위글로 대부분 확인되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게 우리가 사는 도심 이 속에서 버젓이 저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 그리고 꽤 거대한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거. 김진휘 변호사님, 그러면 이 조직들 일망타진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굉장히 많이 일단 대거 잡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찰에 따르면 이제 이런 행위들이 이제 모두 다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직 총책하고 안마 시술소 업주 등 2명을 구속하고 네. 이제 5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성매수 남성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그 시술소로 이용되고 있는 그 건물주, 네. 그다음에 또 뭐 성매매 여성 또 모두 이제 대량 검거가 됐는데 일단은 그 성매매 처벌법 위반죄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제 뭐 성매매를 알선을
성매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성매매 여성이라던가 아니면 성매수 남성이라던가 이런 사람들만 처벌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성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뭐 건물을 제공을 해줬다던가 자금을 제공해줬다던가 아니면 뭐 이런 거를 광고를 했다던가 이런 것들도 광범위하게 이제 처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거 검거가 된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그 외에도 뭐 이 범행에 사용됐던 뭐 노트북이라던가 이제 대포폰도 모두 다 압수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기소 전 몰수 보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냐면 범죄 수익을 그냥 놔두면 이거를 처분해서 범죄 수익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기소하기 전에 일단은 동결을 시켜두고 유죄가 나오면 그거를 바로 이제 몰수를 하는 건데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가계로 사용이 됐던 이 건물이 한 113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가격인데 이거 역시도 지금 기소 전 몰수 보전을 해놓은 상태이고 그리고 이런 어떤 지금 성매매 업소라던가 이런 알선하는 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 너무 충격적인 게 저러한 곳들이 지금 암암리의 우리 생활 속에 버젓이 활동하고 있을 것 생각하니까 눈앞이 캄캄합니다. 경찰들이 정말 조금 더 분발해 주셔서 다 저런 조직들을 뿌리 뽑아내 주시기를 기대를 해볼게요.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